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좀 노셨나봐요. 박수 치는 게 예사롭지 않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민법의 체계를 잡는 시간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강의 기술상 여러분들 그 왜 기초과정 보충 자료 두 번째 나오는 무효 취소,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해제라는 지난 시간 이 자료에 보면 해제 있거든요. 해제 같이 이제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을 좀 정확하게 잘 잡아 주셔야 돼요. 무효 취소 해제. 제가 먼저 이제 한번 도식화를 해볼게요. 자, 무효라는 게 일단 법률행위는요, 성립이 됨을 전제로 합니다. 일단 그거부터 하셔야 돼요. 이 법률행위의 성립. 자, 이 법률행위 특히 이제 계약, 우리 계약의 성립은요, 계약의 성립은 청약의 의사표시. 자, 누군가 일방이 이제 청약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상대방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합치가 되면요, 이걸 우리는 계약의 성립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무효 취소 해제 전부 다 전제 자체는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해요. 계약이 아예 불성립하면, 즉 청약과 승낙에 아예 합치가 없으면 그건 당연히 효력 자체 당연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검토해 볼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일단 성립이 됨을 전제로, 무효라는 것은, 무효는요, 아예 애시당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효의 개념이죠. 자, 그 다음에 취소는요, 취소. 자, 취소는 이제 경우의 수가 두 가지예요. 왜냐하면 취소는 우리 법에서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우의 수를 두 가지로 취소는 나눠 보셔야 됩니다. 자, 역시 취소도 마찬가지로요, 계약이 일단 성립이 됨을 전제로 합니다. 성립이 됐는데, 자, 만약에 취소를 안 했어요. 그럼 일단 취소하기 전 시점까지, 취소 사유가 있어서요, 나중에 취소하기 그 전 시점까지는 유동적 유효입니다. 유동적 유효. 근데 아직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 말이지. 일단은 유효하다 이 말입니다. 의미 아시겠죠? 일단은 유효한데, 만약에 취소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요, 그러면 이제는 확정적 유효가 돼버립니다. 갑자기 표정이 확 굳어지시는데, 자, 이제 취소의 개념이라는 게, 취소는 어떤 법률행위를 해서요, 성립이 됐어. 근데 취소 사유가 있어. 그럼 나중에 취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그 시점 전까지는 아직은 모르겠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걸 이제 강학상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유동적 유효. 유효는 맞는데 아직은 유동적이다. 근데 취소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이제는 확정적 유효다. 개념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요, 역시 이제 계약이 성립이 됐어요. 성립이 됐는데, 취소를 했어요. 그럼 일단 취소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취소하기 전까지는요, 이때는 유동적 유효다, 그죠? 아직 취소하기 전 시점까지는 유동적 유효. 근데 이제 취소를 했어요.
하게 되면 효과는요, 소급해서 무효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취소는요, 이제 선택을 하는 거야. 취소권자가. 그래서 취소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확정적 유효. 그러니까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는 그냥 유효죠. 그러니까 유효인 법률행위랑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지. 취소하지 않으면. 지금 이해되세요? 근데 취소를 했어요. 하게 되면 효과는요, 소급해서, 우리 법에서 이제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러면 이제 이거요, 취소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죠. 하나, 둘, 이제 경우의 수가 두 가지예요. 그럼 첫 번째 이제 취소하지 않았다. 그러면 얘는 그냥 유효인 법률행위랑 똑같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취소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무효와 이제 똑같아진다. 효력 면에서는. 이해되십니까? 자, 마지막이 해제인데요. 이 개념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역시 뭐 무효건, 취소건, 뭐 해제건, 뭐건 간에 전부 다 일단 계약이 성립됨을 전제로 합니다. 자, 그래서 계약이 성립이 됐어요. 성립이 됐고, 자, 주의하실 것은요, 해제는 일단 계약의 효력은 당연히 유효함을 전제로 합니다. 계약의 효력은 유효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떤 일방이요, 여기서 채무를 불이행을 합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이 말이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 법에 따르면요, 자, 누군가가 가령 매도인 매수인이 있는데 매수인이 대금을 안 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이 말이지. 그러면 그 상대방 매도인은요, 법에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채무가 불이행되면 가령 뭐 이 시점에서 계약을 해제를 합니다. 해제를 하게 되면,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소급표가 있는 거는 맞아요. 소급표가 있는 건 맞는데 이 법률행위의 효력 자체를 건드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점이 달라요. 법률행위의 효력을 건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때는 법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상 회복을 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상 회복을 해줘라. 그래서 이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 먼저 서두에서 이제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게, 자, 무효와 취소는요, 무효, 취소, 얘는 계약의 효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 취소, 무효는 아예 계약의 효력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취소는 취소하지 않으면 그냥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고, 취소하게 되면 역시 계약의 효력이 없는 무효가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취소하게 되면. 이해하시겠어요? 예. 네. 근데 계약의 해제라고 하는 것은 계약은 당연히 유효함을 전제로 합니다. 계약에는 하자가 없어. 계약에는 하자가 없는데 나중에 채무를 불이행하게 되면, 누군가 일방이 채무를 불이행하게 되면 그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소급표가 있는 건 맞아요. 다만 무효가 되는,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원상 회복만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야. 자,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쭉 하나하나씩 이제 예를 들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민법의 체계를 잡는 아주 중요한 테마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오버하면요, 무효, 취소, 해제만 여러분들이 잘 구별하실 수 있으시면, 그러면 뭐 민법의 체계, 뭐 민법의 공부는 거의 끝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잘, 약간 추상적이라서 조금 와닿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 제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 법에서 정하고 있는 무효 사유들 쭉 한번 생각을 해보죠. 무효 사유. 반사회질서 행위 기억나시죠? 예, 우리 사회질서에 반하는 뭐예요? 첫 계약. 예,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효과가 법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효. 그래서 얘는 아예 애시당초 계약해봐야 효력 안 생긴다 이 말이지. 그 다음 또 하나가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얘가 이제 민법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뭔지 아시죠? 예를 들어 100억짜리를 1억에. 예.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 역시 그 효과는요, 무효.
그 다음 진이 아닌 의사표시, 즉 비진이 표시. 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는 상대방이 그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법률행위 효과는 무효로 한다. 무효. 그 다음 그죠? 통정 허위 표시. 서로 짜고 법률행위 하면 우리 민법 108조 1항에 따라서 그 효과는 무효. 무효. 그 다음 또 뭐 있었나요? 사기 강박은 취소고. 자, 무건대리. 눈치 빠르신 분들은 거기 프린트물에 순서대로 다 적혀 있어요. 자, 무건대리를 하게 되면 무건대리가 뭔지 아시죠? 굳이 프린트 보실 필요 없고 그냥. 무건대리인의 법률행위는 본인에게 책임이 귀속됩니까? 귀속되지 않습니까? 귀속되지 않습니다. 즉 무건대리 법률행위는 무효다. 무효. 그 다음 무권리자 처분행위. 왜 우리 사례 10번 했던 거, 무권리자 처분행위. 역시 그 효과는요 무효입니다. 무효. 자, 저요 이제 취소 사유 한번 볼게요. 취소 사유. 자, 민법 109조 우리 착오에 한 의사표시. 착오에 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사기 강박에 한 의사표시 역시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요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역시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쭉 다 적어봤어요. 얘들이 지금 하자 있는 법률행위들입니다. 그러니까 즉 법률행위 효과 자체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좀 개념을 잡아주세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반사회질서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얘가 우리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나쁜 짓이다 이 말이에요. 가장 나쁜 짓. 그러니까 얘가 1단계예요. 나쁜 짓 1등이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비진의 의사표시부터요 통정허위 표시. 얘가 2단계입니다. 즉 나쁜 짓 2등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얘가 3단계입니다. 즉 가장 얘가 약하다라는 거예요. 나쁜 짓 치고는 가장 약하다 이 말이에요. 자, 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두면서 얘들을 이렇게 차별을 합니다. 효과 면에서 달라요. 자, 일단 보세요 여러분. 나쁜 짓 1단계와 2단계는 법률행위 효과가 어떻게 됩니까? 무효. 그죠? 나쁜 짓 1단계, 2단계는 무효. 그 다음 3단계는요? 취소. 취소라고 하는 것은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택권을 준다 이 말이에요. 얘는 나쁜 짓이긴 한데 뭔가 하자가 있긴 한데 그 하자가 상대적으로 제일 약해. 그러니까 이 선택권을 주는 거야. 네가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취소 안 하게 되면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고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다 이 말. 자, 그러면 얘 똑같이 무효 사유인데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느냐? 효과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무효래도요. 자, 여러분 무효면요. 무효면 예를 들어서 준 게 있어요.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준 게 있어요. 무효이면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제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무효이면 즉 무효라는 게 법률상 원인 없이 뭔가 이득을 취득한 거야. 우리 법에서 민법 741조에서 부당이득이라는 게 이 규정이 뭐냐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자는 그 손해를 입은 상대방에게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두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법률상 원인 없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 무효다 이 말이에요. 원인 없이 이 말은 무효다 이 말입니다.
원칙적으로 무효면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중개 있으면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돌려주셔야 돼. 자, 그런데 여러분, 반사회질서행위. 예.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우리 첫 계약, 사례 1번 했던 거요. 자, 뭔가 중개 있어요. 무효잖아요. 근데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746조가 적용이 돼요. 즉, 무슨 이야기냐? 얘는 반사회질서행위는요, 불법 원인급여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불법 원인급여. 이제 불법 원인급여 하면 여러분 뭔 말을 하는 줄 아시겠죠? 예, 돌려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불공정한 법률행위. 얘도 같은 1단계 나쁜 짓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불법 원인급여, 여러분 이제 정리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불법 원인급여 규정이 적용은 됩니다. 둘 다 적용돼요. 근데 차이점이 얘는 불법 원인급여 규정 본문이 적용되는 거고 얘는 단서가 적용된다라는 거. 자,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우리 기억나십니까? 746조 일단 조문부터 한번 기억을 다시 떠올려 보시죠. 여러분들 보충자료, 우리 기초과정 보충자료예요. 2페이지 보세요. 2페이지 찾으셨나요? 눈으로 한번 보시죠. 자, 그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746조 불법 원인급여라고 되어 있는 거 규정 보이십니까? 네. 기초과정 보충자료입니다. 네. 제가 일일이 다니면서 찾아드리고 싶어요. 네. 자, 거기 746조 보시면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에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본문이야. 746조 본문이야. 반환 청구 못한대. 불법이면. 네. 자, 계속해서 단서 보세요. 그러나 그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불공정한 법률행위. 우리 지난 시간에 사례 2번 나왔던 겁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가령 100억짜리를 1억에 내가 궁박 상태에서 1억에 팔았어요. 자, 그러면 둘 다 나쁜 놈입니까? 아니면 한쪽만 나쁜 놈입니까? 한쪽만 나쁜 놈이에요. 따라서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얘는 단서가 적용됩니다. 즉 이게 무슨 이야기냐? 본문이 적용되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본문이 적용되면 둘 다 나쁜 놈이니까 돌려달라고 못한다 이 말이지. 자, 그런데 단서가 적용이 돼요. 한쪽만 나쁜 놈이다 이 말이지. 그럼 그때는 반환 청구, 즉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 다시요. 반사회질서행위와 불공정한 법률행위, 얘 두 가지는요. 얘 두 가지는 아까 1단계, 이거 1단계가 뭐냐면 얘들은 아예 불법이라는 거야. 불법. 따라서 불법 원인급여 규정이 적용된다라는 거야. 뭔가 중개 있으면. 근데 이 반사회질서행위는 서로 다 나쁜 놈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본문이 적용된다, 단서가 적용된다 이거 기억하지 마시고 얘 기억하세요. 얘.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한쪽만 나쁜 놈이거든. 한쪽만 나쁜 놈이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러면 반환 청구를 하게 되면요. 반환 청구를 하게 되면 이 반환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좀 힘들더라도 이거 하셔야 돼요. 이 과정 거치셔야 됩니다.
이 반환의 범위는 우리 민법 748조에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선의인 경우에는, 법에서 선의인 경우에는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즉, 뭔가 쓴 게 있으면 그 남은 것만 그대로 돌려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선의인 경우에는. 그 다음, 악의의 경우에는요, 받은 이익, 애시당초 받은 이익 있죠? 예. 받은 이익에다가 플러스 이자까지 주셔야 되고요. 플러스 손해배상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받은 이익에다가요. 이익에다가 이자에다가 그래서 이손. 자, 지금은 기초과정에서는 이것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만 기억해 두시면 되느냐. 자, 반환 범위가, 우리 부당이득은 반환 범위가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차이가 있다라는. 어쨌든 우리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반환해 주셔야 된다. 준 게 있으면. 왜? 한쪽만 나쁜 놈이니까. 자, 이에 반해서 우리 사유지세 반환하는 법률 행위는 아예 돌려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점에서 차이가 난다. 그 다음, 진이 아닌 의사표시, 우리 비진이 의사표시. 얘들은 2단계부터는 여러분 불법은 아니에요. 불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데 효과는 무효다, 그죠? 얘만큼 나쁜 짓은 아니지만 어쨌든 효과는 무효야. 무효. 따라서 준 게 있으면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준 게 있으면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들은 반환 청구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반환 청구 가능하다 말이에요. 물론 반환의 범위는 마찬가지입니다. 선의인 경우에는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되고, 악의인 경우에는 받은 이익에다가 이자에다가 플러스 손배까지 해줘라. 자, 통정의 표시 역시 무효입니다. 무효. 자, 따라서 무효니까 준 게 있으면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반환 청구 가능하다. 그 다음 무권대리. 역시 그 효과는요, 무효. 따라서 준 게 있으면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무효니까 법률상 원인 없이 한쪽이 이득을 취득했다. 그럼 당연히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자, 무권리자 처분행위. 예, 역시 무효다, 그죠? 예, 따라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반환의 범위 또한 똑같습니다. 반환의 범위 또한 똑같아요. 선의인 경우에는 현존이익 반환하시면 되고요. 악의인 경우에는 받은 이익에다가, 최초에 받은 이익에다가 심지어 거기다 이자를 붙여서 거기다가 손해가 있으면 뭐까지? 손해배상까지 해줘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취소인데요. 자, 취소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확정적 유효가 되니까 얘는 우리가 검토할 게 없습니다. 취소하지 않으면. 그럼 문제는 이제 취소했을 때. 그럼 취소하게 되면 아까 효과가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죠? 따라서 무효가 되니까 뭔가 받은 게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 해주셔야 돼? 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때도 반환 청구. 준 게 있으면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반환의 범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반환의 범위 또한 선의인 경우에 현존 이익만 반환하시면 되고요. 악의라면 받은 이익에다가 플러스 이자에다가 거기다 손배까지. 제가 사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마찬가지실 건데, 여러분들 목소리, 녹음된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내 목소리 안 같죠? 네. 내 목소리 안 같아요. 일단 내 목소리 안 같고, 그 다음에 되게 목소리도 듣기 싫고, 아마 내 목소리 들으면 다들 좀 듣기 싫다, 거부감을 가지시는, 내 목소리 녹음된 거 들으니까 너무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잘 안 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이 영상들을 사실 이제 저도 나름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 되니까 이제 보긴 보는데 참 보기가 불편해요. 그리고 제가 보면서 잘 느끼는 게, 하다 보면 제가 인상을 너무 많이 쓰더라고.
막 인상을 쓰면서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참 이제 제 스스로, 그렇게 안 해야지 하면서, 그래서 하다가 이제 자꾸 깜짝 놀래요. 놀라면서 다시 웃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쓴 글자, 뭐 이것도 너무 마음에 안 들고, 하여튼. 자. 사기 강박이한 의사표시 역시 취소하지 않았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때는 그냥 확정적 유효니까 뭐 돌려주고 말고 하는 것도 없죠. 예. 자, 근데 문제는 취소를 했어요.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예. 자,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얘도 당연히 반환 청구 가능하다. 뭐 영 적었으니까 반환 청구 가능하다 그죠. 그다음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역시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를 했어요.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자,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네. 따라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반환 청구 가능한데. 자, 근데 이제 요 부분을 또 좀 검토를 하셔야 돼. 약간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민법 141조 규정을 잠깐 같이 한번 보시면요. 아까 거기 2페이지에 있습니다. 2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요. 그러니까 오늘 나온 자료입니다. 오늘 나온 기초과정 그 자료. 거기 2페이지에 맨 위에 보세요. 아, 오늘 나온 자료라고 하니까 아시는구나. 거기 141조를 보시면 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계속 이어서 다만 제한 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만 상환, 즉 반환하면 된다라고 법에서 규정을 둡니다. 제한 능력자는 특별히 봐준다는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냐? 보통 우리 이제 예로 많이 드는 게요. 갑이 가령 X라는, 지금 얘가 누구냐면 미성년자입니다. 미자. 즉 제한능력자예요. 근데 얘가 X라는, 이제 보통 우리 예를 많이 드는 게, 보통 미성년자가 이제 오토바이 가지고 있는 미성년자들 많이 있거든요. 오토바이. X라는 예를 들어 오토바이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가 이걸 을에게 팔아요. 물론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요. 팔아버립니다. 자, 이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법에서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얘가 취소를 해요. 근데 얘가 오토바이를 넘겨주고요. 오토바이를 넘겨주고 을은 가령 3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300만 원. 근데 얘가 300만 원 중에서요, 200만 원은 융비로 써버렸어. 나이트클럽에 갔다라는. 근데 요즘 나이트클럽 거의 없죠. 근데 그 옛날 우리 이 항상 교재들 사례들 보면요, 뭐 나이트클럽에 갔다 뭐 이런 그게 교재에 나와요. 어쨌든 융비로 써버렸습니다. 그럼 남은 돈이 얼마죠? 100만 원요. 자, 얘가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요, 취소하게 되면 이제 소급해서 무효니까 돌려주셔야 된다, 그죠? 돌려주셔야 되는데, 얘는 지금 을은 지금 오토바이, 지금 X라는 오토바이 지금 가져왔잖아요. 그럼 얘는 뭐 돌려주시면 돼? 오토바이 돌려주셔야 돼. 오토바이 받으니 거기다가 심지어 뭐 이자에다가 손해배상, 만약에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까지 해주셔야 된다고. 을은요. 그게 아까 반환 범위잖아요. 악이냐 선이냐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긴 합니다. 정확하게 적어볼까요?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선이라면 얘는 그냥 현존이익만, 현존이익, 오토바이 있는 그 상태로 돌려주시면 되고, 만약에 악이라고 한다면 받은 이익에다가, 그 받은 이익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오토바이가 이제 시간이 지났어. 그럼 현존이익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냥 그대로 돌려주면 되는데, 받은 이익은 최초로 지가 받았을 때 그 상태로 돌려주라 이 말이에요. 망가진 게 있으면 다 수리하고,
지금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받은 이익에다가 플러스 지가 이자, 뭐 예를 들어서 얘를, 이 오토바이, 보통 이제 을이라는 사람은 오토바이 판매상들이 주로 미성년자한테 이래 사고 하잖아요. 그럼 얘가 판매상들이 누구한테 또 뭐 빌려주고 하면서 임대료 받아서 그럼 그런 거 이자 이런 것들 전부 다 반환해줘라 이 말이야. 심지어 손해가 있으면 손배까지 해줘라 이 말이야. 악이라고 한다. 얘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안다 이 말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해되십니까? 예. 네. 자, 그런데 갑은요. 미성년자 갑은 무조건 뭐만 주 아까 얘 지금 200만 원 지금 유흥비로 썼다 그죠? 유흥비로 썼어요. 얘는 뭐만 주시면 돼요? 지가 받은 300만 원 다 줘야 될까요? 즉 받은 이익 다 줘야 될까요? 아니면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될까요? 현존 이익만요. 그래서 요 미성년자는요. 무조건 제한 능력자는 현존 이익만 얘만 반환해 주시면 돼요. 즉 100만 원만 주시면 된다 이 말이야. 네. 자, 그래서 우리 제한 능력자의 경우에는 자, 구별을 해보자고요. 정확하게 정리를 해보자고요. 그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 지금 여기 사례에서 누구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 얘는 선이면 뭐? 현존이익. 악이면요? 받은 이익에다가 플러스 이자에다가 플러스 뭐까지? 손배까지. 자, 그런데 제한 능력자는요. 제한 능력자는 선의 악이 따지지 않습니다. 제한 능력자는 선의 악이 따지지 않아요. 무조건 뭐만 반환해 주시면 돼? 현존 이익만 반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환의 범위에서 얘만 또 차이가 나요. 자, 일단 뭐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절대 두 가지 일을 제대로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선배 한 분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늘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선배가 있었어요. 공부를 무지무지 잘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조차도 그분이 그 선배가요. 항상 음악을 듣고 공부하는 그걸 제지를 안 하시더라고요. 무지무지 공부를 잘하니까. 근데 후배인 제가 그 선배한테 한 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배님 왜 자꾸 음악을 듣고 공부를 하시냐고. 예. 아주 뭐 금방진 이야기죠. 그랬더니 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면 공부가 더 잘 돼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자기 체면입니다. 사실 그분이 서울대 치의학과를 갔거든요. 학교에서 가셨는데 제가 봤을 때 음악 안 듣고 공부했으면 의예과 갔을 거예요. 네. 절대로 두 가지를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당연히 이제 적고 하셔야 돼요. 적는 거 좋은데 일단 집중하실 때는 좀 집중하시고. 자, 사실 뭐 복잡한 것 같지만요. 크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만 딱 기억을 해주시면 되느냐면, 자, 일단 무효이면 당연히 반환해야 된다, 그죠? 무효이면 반환해야 됩니다. 근데 반환하지 않는 게 딱 하나 있더라, 그죠? 완사이질생애. 이렇게 딱 정리하는 거예요. 무효이면 다 반환해야 됩니다. 심지어 반환 범위도 다 같아. 그죠? 선의, 악의에 따라서 차이 있다. 그 반환 범위도 다 같아. 근데 이 반사회질생애, 얘는 반환하지 않더라. 자, 그 다음 또 특이한 게 뭐냐면 반환 범위가 하나 다른 게 있어요. 반환 범위 하나 다른 게 뭐? 제한 능력자. 얘만 반환 범위가 또 차이가 나더라. 그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딱 중심 잡아놓고요. 무효이면 반환해야 된다. 다만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더라. 여러분들 일단 기초과정에서는 그까지만요.
선의 악의에 따라서 차이가 있더라. 근데 반환해야 된다. 무효이면. 다만 반사회 질서행위는 반환하지 않고요. 그 다음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반환은 하되 반환의 범위에 있어서 오로지 제한능력자에만 특혜를 주더라. 그래서 이거 일부 학자들은 사실 많이 비판을 합니다. 왜 이 제한능력자만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보호해 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비판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저도 당연히 그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괜히 법만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굳이 제한능력자라고 하더라도 요즘 뭐 미성년자들 저보다 더 똑똑한 미성년자들 천지로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뭐 미성년자 지금 현재 우리 민법에서 20세에서 19세로 낮췄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9세보다 더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그거. 그 다음에요. 해제입니다. 해제. 자, 해제는요, 아까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얘는 계약이 성립이 되면 물론이고, 아까 무효, 취소, 해제 전부 다 전제 자체는 계약이 성립이 됨을 전제로 합니다. 즉,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그게 합치가 있다. 즉, 성립이 됨을 전제로, 성립은 당연하고요. 얘는 계약의 효력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 그러니까 뭐 무효로 가게 되면요, 무효나 취소 사유로 가게 되면 아예 뭐 해제까지 검토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얘는 계약이 성립되고 유효함을 전제로 뭐가 있을 때,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그때 계약을 해제하게 됩니다. 법에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둬요. 그럼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그 효과는요? 자, 효과는 여러분 부당이득 반환입니까? 지금 보신 앞에 무효취소처럼요, 부당이득 반환입니까? 아니면 얘는 원상회복입니까? 네, 그 점에서 달라요. 얘는 부당이득 반환이 아니라 그 효과가요, 그 효과가 얘는 원상회복이다라는 거예요. 원상회복. 심지어요, 원상회복을 해주되 법에서 뭐라고 규정을 두고 있느냐면 여기다가 플러스 뭐까지, 이자까지 전부 다 상환하래요. 자, 그 다음에요,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원상회복하고 이자를 하는데 계약의 해제는요, 선이냐 악이냐 따지지 않습니다. 불문이다라는 거. 그래서 무조건 당사자들은요, 매도인, 매수인, 당사자들은 무조건 원상회복해 주셔야 돼요. 원상회복이라는 게 뭐예요? 받은 게 있으면, 처음에 받은 게 있으면 그거 그대로 다 돌려주셔야 돼요. 심지어 뭐까지? 이자까지요. 양쪽 다. 그래서 얘는 반환의 범위는 간단합니다. 원상회복 플러스 이자다라는 거. 그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다시요. 계약의 해제는요, 따지지 않습니다. 선의 악이 따지지 않습니다. 원상회복 무조건 받은 거 있으면 다 돌려줘. 거기다 뭐까지요? 이자까지요. 가령 제가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 간단하게 구도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제가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제가 매도인, 저를 열심히 쳐다보고 있어요. 매수인, 매도인, 매수인. 가령 제가 1억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부동산 줬어요. 부동산 줬는데 문제는 이분이 나중에 뭐라고 해야 될까? 사례를 좀 바꿔볼게요. 이분이 매도인, 제가 매수인. 자, 제가 1억 원을 줬어요. 제가 매수인이 1억 원 줬습니다. 자, 근데 이분이 나중에 등기를 안 넘겨주는 거야. 저는 매매대금을 줬는데 이분이 등기를 안 넘겨주는 거야. 그럼 저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은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요, 지금 저한테 1억 원 받았죠? 그럼 1억 원만 주면 됩니까? 아니요. 거기다 뭐까지? 이자까지 줘라 이 말이지.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제가 등기는 안 넘겨받았지만 제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분으로부터 넘겨받아서 제가 등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소유자는 아니지. 근데 제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물건도 돌려줘야 되고 그 점유함으로써 제가 물건을 썼죠. 예, 그 이익까지. 그 이익이 결국 이자입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이자, 물건으로 치면 이익이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 이익까지 전부 다 반환해 주셔야 된다. 선의악이 따집니까? 따지지 않습니까? 따지지 않는다. 이해하시겠죠? 예. 어려운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아마 오늘 수업은 여러분들 여러 번 진짜 무한 반복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이 무효인 법률행위 우리 법에서요 추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법 규정 어디를 보시느냐? 1페이지예요. 1페이지에 오늘 자료입니다. 1페이지에 139조를 보세요. 찾으셨나요? 네. 자, 무효행위 추인해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계속해서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했다. 자, 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했다는 것은 무효 사유가 소멸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임을 알고에다가 특별히 줄 꺼놓으시고요. 알고에다가 특별히 줄을 밑에다가 줄을 딱 꺼놓으시고 밑에다가 무효 사유 소멸이라고 메모해 주세요. 무효 사유 소멸. 그럼 이 139조의 규정, 즉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때 이 알고의 의미가 뭐냐면 이미 무효 사유가 소멸했을 때 이 말입니다. 소멸하게 되면 그때는 추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때는 계속해서 보세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새로운 법률행위 거기다 또 줄을 꺼놓으시고 새로운 법률행위 밑에다 메모해 주세요. 장래효라고. 장래효. 앞으로 장래. 뭐 장래가 촉망된다 할 때 장래. 장래효. 즉 소급효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때부터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추인을 하게 되면. 그 장래효의 의미 아시겠죠? 그 새로운 법률행위의 의미 아시겠죠? 여러분 새로운 법률행위 굳이 법에서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라는 말은 이제 그때부터 유효하다 이 말입니다. 앞에 법률행위 한 시점부터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해되세요? 네. 자, 한번 보시죠. 여러분 반사회 질서행위, 그 다음 불공정한 법률행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무효 사유가 소멸됩니까? 자, 예를 들어 첫 계약. 자,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첫 계약은 이제 제대로 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만한 이제 법 감정, 법 상식에 벗어나지 않는 행위가 되는 겁니까? 시간이 지나면? 아니에요. 반사회 질서행위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더라도 무효 사유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불법은 그대로 존재한다 이 말이지. 그죠? 여러분 첫 계약, 도박 계약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얘가 유효한 게 되는 거예요? 무효 사유가 소멸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따라서 자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 이 반사회 질서행위나 불공정한 법률행위 예 추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아까 우리 민법 139조를 보셨잖아요. 민법 139조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때 그 알고 추인한 때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무효 사유가 소멸하고 추인한 때는 이 말이에요. 그때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무효 사유가 소멸합니까? 소멸하지 않습니까?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2단계에 해당하는 애들 보세요. 2단계. 얘들 다 무효다 그죠? 무효입니다. 추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얘들은 불법이니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무효 사유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인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얘들은 그보다는 단계가 약해. 즉 불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그냥 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하게 되면 얘는 추인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자, 비진위 의사표시 추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다만 추인을 하게 되면 그 효과는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겁니까?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장래부터 유효가 되는 겁니까? 장래부터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는. 자, 통정의 표시 추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다음 무권대리 추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다 추인 가능해. 그러니까 얘는 불법이니까 시간이 지나도 그 불법 사유는 소멸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추인이 안 돼. 근데 그보다 단계가 약한 얘들은 추인 가능하다를. 되셨나요? 자, 근데 무권대리 민법 아까 130조를 보세요. 자, 오늘 자료 아까 1페이지에 130조.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자, 대리권 없는 자 얘를 뭐라고 하죠? 무권대리인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즉 무효다 이 말이죠. 예. 계속해서 133조를 보세요. 그 밑에 133조 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소급에다가 별표를 해주세요.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자, 여러분 무권대리 불법은 아니에요. 지금 1단계는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서 얘는 추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우리 아까 민법 143조에서 얘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얘는 추인하게 되면 아까 얘들은 자 소급표가 아까 얘들은 소급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장래요. 아까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되세요? 근데 얘는 아까 지금 133조 다시 보세요.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즉 소급해서 유효다 말이죠. 얘는 소급표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급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처음부터 유효한 법률행위로 봅니다. 소급표를 인정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출제 자료도 내고 싶으실 거예요. 뭔가 특별한 애들 이런 것들을 시험에 내요. 자, 정리를 합니다. 다시. 무효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여러분 무효인 법률행위 자 추인하게 되면 소급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까 139조 소급표 없다. 다만 지금 무권대리 추인하게 되면 소급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다음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우리 민법에서 따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가 무권대리 규정은 얘는 아까 얘가 우리 사례 9번이고요. 얘가 사례 10번이에요. 그래서 법률 제가 구조가 비슷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 무권대리 규정을 그대로 유추 적용하도록 합니다. 무권리자 처분행위는. 따라서 얘도 추인하게 되면 소급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얘도 소급표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시자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힘들어 하시네. 자, 추인. 수업 시간에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저희가 강의하는 시간이 이제 여러분들 토론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자, 추인. 원칙은요. 무효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소급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원칙은 이렇게 장래효 즉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 다만 예외적으로 소급표를 인정하는 예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예외 두 가지. 그게 뭐예요? 무권대리 추인과 무권리자 법률행위.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추인을 하게 되면 소급표를 인정합니다. 자, 물론 이제 법은 규정만 두고 있고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얘들만 굳이 소급표를 인정한대. 다른 것들은 그냥 추인하게 되면 이제 이때부터 추인한 때부터 이제 유효한 법률행위로 보는데 왜 굳이 얘들만 소급표를 둘까? 법은 규정만 두고 이유는 설명 안 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사례 9번과 10번을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죠. 자, 여러분 사례 9번 무권대리 내가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류 위조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의 대리인이다라고 해서 계약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 제가 특수관계인이라고 했죠. 누구라고? 아들. 제가 딸이 한 적 본 적 없다고. 아들. 그럼 만약에 아들 감옥 안 보내려면요. 감옥 안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추인을 해서 소급해서 유효로 만들어 주셔야 돼. 그래야 아들 감옥 안 가거든. 법의 취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무권대리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이 무권리자 처분행위 전부 다 아들이라고. 무권대리, 무권리자 전부 다 아들. 얘 감옥 안 보내려면 소급표 인정해줘야 돼.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얘들만 소급표 인정한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취소는요. 취소는 당연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추인을 하게 되면 이제 취소는 그냥 간단해요. 추인을 하게 되면 전부 다 어떻게 되느냐? 이제 확정적 유효가 돼버립니다. 추인하게 되면요. 그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선택권을 주는 거거든. 네가 취소 안 하거나 취소하거나. 그러면 그냥 취소 안 하고 추인을 해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확정적 유효. 따라서 이제 확정적 유효가 돼버렸으니까 이제 더 이상은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얘는 간단하죠. 자, 빨리 한 번만 스킵하고요. 이번 시간 마칠게요. 야, 정말로 이제 이 부분이요. 여러분들 우리 이 민법의 전반 그냥 책입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과정 주소를 잘 보고 잘 찾아가셔야 돼. 자, 일단 무효나 취소, 해제 공통점은 전부 다 법률행위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 다음 무효는 두 단계로 나눠요. 그래서 아예 불법인 무효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무효가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무효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불법인 무효 두 가지인데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반사회질서행위. 얘는 자 중개 있으면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근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중개 있더라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돌려줄 때는 반환의 범위는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역시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그 다음 여기 2단계의 무효 사유입니다. 얘보다는 덜 나쁜 짓이다 이 말이지. 그럼 얘는 당연히 중개 있으면요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취소. 자, 역시 취소를 했을 때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중개 있으면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만 제한 능력자의 경우에만 특별히 제한 능력자는 그 상대방은 원칙에 따라서 선이 악이냐에 따라서 구별해서 반환합니다. 근데 제한 능력자는 무조건 뭐만 돌려주시면 된다? 현존이익만 반환하시면 된다. 그 다음 자 우리 계약의 해제입니다. 계약의 해제는 당연히 계약이 성립되고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계약의 효력을 건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계약의 해제는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계약을 해제하게 되는데 그 해제의 효과는 원상회복 플러스 뭐까지? 이자. 얘는 선의악이 따진다 따지지 않는다?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매도인 매수인은 받은 원상회복 받은 거 전부 다 그대로 돌려주셔야 되고 거기다 플러스 이자까지 다 반환해 주셔야 된다. 그 다음 자 이제 추인. 사회질서 반사회질서 행위와 불공정한 법률행위 얘들은 아예 불법입니다.
우리 무효 취소는요, 당연히 그 사유가 소멸했을 때 무효 취소는 추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사유가 소멸했을 때. 근데 얘네들은 아예 불법이니까 절대로 아무리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 불법 사유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얘네들은 반사회질서 행위와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 다음 다른 것들은 역시 추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추인은 우리 민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추인은 장래효 소급효 장래요. 추인하게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본다를. 그때부터 유효하다 이 말이지. 자, 그런데 무권대리와 아들 감옥 안 보내려고요. 무권대리와 무권리자 처분 행위는 얘는 추인을 하게 되면 장래효입니까 소급효입니까? 소급효로 인정한다. 그래야 감옥 안 가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 우리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역시 취소 사유가 소멸하게 되면 추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추인하게 되면 그 효과는 이제 어떻게 돼버립니까? 확정적 유효. 추인하게 되면. 따라서 더 이상은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테마로 가겠습니다.